웰컴백 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4강의 5번과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독해 공략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문맥 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서 찾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찾은 그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장을 해석해서 앞뒤를 파악하자. 자, 그리고 나서 이 문단 속에 문장 넣기는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지선다형에서 즉 1, 2, 3, 4, 5번에 있는 첫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서 만에 하나 역접이 있는지 아니면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컴사로 체킹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먼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5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을 파악을 했을 때 단서가 보이셨나요? 여기에서 when이라는 시간 접속사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항성들이 그 수명을 다했을 때, 그 수명에 도달했을 때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뭐가 보이냐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주로 뭐를 방출하게 된다? 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지시하는 대상도 없고 역접도 없고 그 외 연결어구도 없어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단서는 없어 보인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다? 모르는 단어가 없었는데 선생님처럼 해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해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 전에 항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항성이 수명을 다 하고 나서의 반응이 뭐가 생겼어요? 항성이 폭발하고 나서 탄소를 이제 우주에 방출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탄소가 생성이 되어졌구나 라는 앞과 뒤 상황이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이 글을 봤어야 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 눈에 띄는 어떤 단서가 없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뭐 하기로 했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첫 단어 체킹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 뒤에 벗이 있고 4번 뒤에 however 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번이나 4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역접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여기 벗이 왜 왔게, 여기 전환이 되는 이 말이 들어가는지 찾아봐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번 앞에부터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면 탄소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됐어요. 맞죠? 여기서는 지금 살아있는 유기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탄소라는 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없어? 항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 우리가 아까 분명히 유추를 했었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봤을 때, 그런데 이 탄소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죠? 라고 이제 탄소의 출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모든 유기체의 뿌리가 탄소야. 그런데 그러면 그 탄소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지?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아? 탄소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 파생이 되었다 라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해당되는 게 이 주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잠깐 예상하다시피 이제 however 앞인 4번이 이제 답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이 항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항성이 드디어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탄소가 바로 항성의 중심에서부터 생겨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항성과 탄소 간의 상관관계성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4번 뒤에를 보면 탄소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 E가 이제 주어고요.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is very long,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성의 연금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탄소가 형성이 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항성의 연금술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항성이 탄소를 만들어냈다. 항성이 폭발해서 탄소를 방출한다라는 이 포인트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답이 4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이 앞과 뒤의 상황이 유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4, 5번의 첫 단어에서 우리가 but과 however이라는 역접을 찾아내면 답을 추려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휘를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전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역 분야에 대한 지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휘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찝어주자면 첫 번째, 이 스텔라, 항성의라는 형용사거든요. 여러분들 스텔라니까 뭐 떠올라요? 그쵸? 인터스텔라 떠오르죠. 인터가 뭐? 사이에 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화는 항성과 항성 사이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영화가 됐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했었을 때 이 star를 뭐라고 해석했었더라? 항성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천문학 지문에서 star가 나오면 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항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star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fixed. 무슨 뜻이죠? 고정된이죠. 그래서 fixed star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 공간에서 고정이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항성과 행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항성과 행성, 즉 fixed star와 planet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이제 항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planet은 무엇이냐면 이 항성에서 방출되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을 행성, 즉 planet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planet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고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항성의 연금술 했을 때 이 항성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앞문장에 있었던 stars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alchemy가 연금술인데 선생님 연금술이 금을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 중세기에서 납이 아닌 일반 금속에서 이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했었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했었고, 근데 이 연금술이나 연금술사가 꼭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납에서 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항성의 연금술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항성이 아까 그 수명을 다해서 폭발한 다음에 뭐를 방출시켰죠? 탄소를 이제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this stellar alchemy가 바로 이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문장 삽입하는 것을 금세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블로그에다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 올라가는 날이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자, 금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4월달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금요일이니까 이 영상이 뜨기 전에 이미 블로그에다가 아마 빈칸 문제 4월달 5개년 모음 문제집이랑 해설지를 올려놨을 거예요. 문제가 17문제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토요일 날 문제를 풀으신 다음에 일요일 날에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됐죠. 왜냐면 there 때문에 더불어서 뒤에 전치사 to가 나왔으니까 어디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진화 과정에 있어서 흥미로운 측면 하나가 있는데 부연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천문학에 의해서 밝혀진 해서 얘가 앞에 있는 interesting side를 꾸며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진화 과정인데 뭐가 이제 밝혀냈대? 천문학에 의해서 밝혀졌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자,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illuminated의 PP 형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과 관련된 것, 진화와 천문학과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를 유추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어를 볼까요?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이제 주어가 됐네. 자, 선생님 여기서 질문. 이 living 자리에 aliv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뒤에 명사 있으니까 이 얘기가 대체 뭔지 궁금하신 학생들은 우리 4월달 모의고사 10개년 어법 선생님 문제 풀이를 했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요즘 유형에선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서 생소한 어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alive와 living, alike와 like 이런 것을 구별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뒤에 명사가 있다면 alive, alike는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왜냐면 지금 수식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조를 무엇에 기반하여서 based on과 같은 거죠. 바로 탄소라는 이 원소에 기반하여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3번 문장이 돼요.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믿고 있냐면 자, 탄소가 아닌입니다. 탄소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기반이 생명체를 위해 가능하지 않다고, 즉 생명체를 구성하려면 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탄소가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모든 생명체의 뿌리는 탄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탄소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 걸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는 탄소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어디서부터와 관련된 힌트가 애스트로노미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5번째 문장입니다. 탄소가 생기는데 바로 어디에서? 항성의 중심부에서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뒷문장 완전 불완전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전면구 좀 지워주도록 할까요? 수백만 도의 기온에서 여기서 it은 카본을 얘기를 하겠죠. 탄소가 is cooked 한마디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단순한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탄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했는데 탄소라는 것은 항성의 중심부에 있구나. 그런데 그 항성의 중심부에 있는 탄소가 대체 어떻게 지구까지 와서 우리 생명체들을 구성하게 됐을까라는 그 다음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항성이 무엇 했을 때? 그 수명에 다다랐을 때. 그 다음 주절 갈게요. 그 항성들은 explode, 폭발을 한 다음에 뭐를 방출하냐면 바로 이 탄소를 우주나 아니면 어디 표면에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란이 나왔죠.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항성과 행성 설명을 조금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성들 또는 운석의 그 표면에 그 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사실 6번 질문까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럼 대체 탄소는 어디서 온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however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역접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부연 설명 아니면 우리가 알아낸 그 원리에 있어서 단점이 좀 있다라는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the time이 주어고 여러분들 동사 빨리 찾아주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need가 아니라 뒤에 있는 is가 동사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need는 앞에 있는 the time 꾸며준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뒤에 수식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한 항성술의 연금술에 의해서 탄소나 아니면 다른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이트로젠, 질소나 옥시전, 산소와 같은 이런 다른 원소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이 주어고요. is 다음에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길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앞에서 원리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에는 이런 단점이 있어 라고 해서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뒤에 지금 정확하게 연도 알려줬죠. 얼마나 걸린대요? 거의 10억 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여기선 여러분들이 어법 챙기실 게 보일 겁니다. 뭐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 도치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왜? only가 이렇게 시간 상당어구를 이끌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 도치된다. 맞죠? 이런 거 우리가 도치 구문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나서 구성요소, 즉 생명체를 이루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will be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우주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중심부에서 우주로
전에도 방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출을 하기 전에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그 항성 안에만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나서 폭발을 한 다음에 방출하는 순간 그 우주나 다른 행성 또는 다른 운석에서도 그런 원소들이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원소들을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 생명체의 구성 요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온니덴이 나왔네. 여기 있는 데는 그러고 나서잖아. 그러면 뒤에 또 뭐가 돼야 된다? 주어 동사 도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동사가 will be, can take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왔을 때 우리는 도치를 누구만 앞으로 뺀다? 조동사만 앞으로 빼고 더불어서 이 동사는 어떻게 된다? 조동사가 원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에서 포착을 못하고 무조건 얘가 뭐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근처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단서를 찾지 말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절을 끊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본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절을 끊으려고 봤을 때 앞에 can이 왔네. 뭐 때? 여기에 on이 나왔네. 그럼 얘는 도치됐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어법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출제 의도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문 마무리를 하고요. 리뷰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보는 로직상에서의 우리 변형 문제는 삽입 문장. 자, 그런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은 바로 when절이었었죠. 이 however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however 이라기보다는 뒤에 뭐 때문에 this stellar alchemy가 아마 이 앞문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고르는 게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얘는 사실 더 쉽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있고 나서야 하니까 이 전에는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보다는 첫 번째 however이 있었던 역접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4강의 6번 지문 되겠습니다. 6번은 문제풀이를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어휘를 살펴보셨을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이 객체 지향 방법론을 외워야 하나요? 글쎄,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object가 사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orientation이 여러분들 나 대학교 가면 OT 간다에 이 예비교육 이라는 오리엔테이션 말고도 지향 또는 방향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둘이 같이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거는 각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보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이겠구나를 유추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썰을 또 나왔죠. 하지만 manipulation은 처음 나온 것 같아. 조작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facilitate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용이하게 하다, 한마디로 활용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웠던 게 hold가 붙잡다라는 타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 지금 뭐예요? 적용되다, 유효하다라는 자동사도 가능하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을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심지어 매우 미묘한 조작, 이가 이제 주어가 되죠. 뒤에 수식어구를 잠깐 살펴보시면 객체 지향 방법론 뒤에 in an ad가 나왔어요. 이 ad는 advertisement,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객체 지향 방법론을 약간이라도 조작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대체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그러면 당연히 부연 설명 보셔야 되겠죠. 광고주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에게 효율적인 것은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소비자들이 더 구매를 많이 하게 된다니까 그 방법론은 우리가 아는 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광고주들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구매 의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바로 뭐 함으로써? 심적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통해? 그들의 시각적 묘사, 즉 어떤 상품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광고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내가 마치 저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 라는 시뮬레이션을 그냥 심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해. 그래서 대체 어떻게 광고만 보고서 심적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까? 당연히 세 번째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They can do this.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they는 advertiser를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광고주들이 방금 전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 어떻게 심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야? 그게 이제 뒤에 방법론이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모함으로써 상품을 향하게 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심적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상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네. 예를 들어서 포크랑 같이 케이크 한 조각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어디에다가 오른쪽으로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while이란 접속사가 먼저 나왔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반전이 보통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비록 이러한 것이 즉 이 상품을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 아마도 적합하진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는? 더 적은 비율의 왼손잡이들에게는 아마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율의 오른손잡이들에게 있어서는 will have a better mental product interaction. 자, 여기서 mental product interaction이 결국 앞에서 얘기했었던 mental simulation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 사물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제 느끼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또한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는 뭐를 했었죠? 상품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게 하는가를 이제 광고에 적용을 했을 때 광고주들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이번에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소매 환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게에서 선반 진열 디자인을 했을 때 한마디로 선반에 이제 진열을 하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도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앞에 에서도 그 조각 케이크하고 그다음 포크의 방향을 그렇게 했다라는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 진열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시가 나올 겁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 그리고 뒤에 전명구가 엄청 많아요. 뒤에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커피숍에 있는 창에 뭐를 이제 진열을 했을 때 머그잔들을 이제 진열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 could affect 영향을 줄 수 있죠. 구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구매는 누가 하는 거야? 소비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심리를 갖게 된다라는 그 멘탈 시뮬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랜만에 또 뭐가 나왔어? with 나왔으니까 with 명사 분사해서 여러분들 독립분사구문 같이 챙기시면 돼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거의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었죠. 여기서는 뭐뭐 함에 따라서라고 해석을 할까요? 소비자들이 상상을 함에 따라서 구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상하다 해서 imagine에 대한 목적어 동명사 picking 나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 목적어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자, 소비자들이 그 찻잔이 진열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커피 머그잔을 들어서 그 커피 머그잔을 가지고 마시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구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가에다가 머그잔을 진열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이 보는 그 바깥의 입장이 됐을 때 머그잔의 손잡이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 오른손잡이들이 볼 수 있게끔 오른쪽으로 이제 두어야 된다라는 설명이 지금 빠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객체 지향적인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사물을 가지고서 소비자 심리에 맞춰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 무엇을 통해서? 심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글이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었고요. 참고로 두 번째 ing는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해석을 했었죠. 커피잔을 들어서 그것을 마시는 상상을 함에 따라서 구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drinking은 피킹에 대한 병렬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항상 독립분사 구문 나오면 서술형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째요. 선생님이 6번 지문 끝나고 나서 내용을 정리를 해준 이유 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7번 지문을 보고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 이거 앞에서 분명히 설명했던 건데 아까는 포크고 여기서 스푼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왜 새롭게 설명하죠? 아니야 이거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핵심을 뭐로 잡아야 되냐면 첫 번째 객체 지향적, 즉 한마디로 사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물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의 그 구매 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전략은 그 광고에 나오는 아니면 선반에 진열된 그 사물의 위치만 조금 조정을 해도 사람들의 구매 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핵심은 포크가 핵심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한다가 이제 핵심이었었던 거고, 요번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구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시를 볼까요? 우리가 광고라는 게 스푼이 아니고요. 바로 광고되어지는 습을 마시기 위한 스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이제 주어가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 나온다. 맞죠? 우리가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 오른손을 이용해서 마치 심적인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습만 덩그러니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스푼을 놓으면 사람들이 그 시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심적인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 구매 의사를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전략이 그냥 단순히 광고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결과들, 즉 결국에는 어떤 차이였어요? 사물을 가지고 시각적인 묘사를 냈었죠. 그러니까 시각 묘사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임팩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뒤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Not A, but B and C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광고 디자인을 할 때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 디자인에도 효과가 있고, 이건 처음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했었던 그 진열 디자인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로 이제 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워 보였었지만 이 7번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학생들, 이제 좀 의문이 풀렸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로직상으로 순서가 좀 보여요. 일단은 40번 문제, 문단 요약에 있어서 A와 B의 빈칸 빵빵,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람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자, A, B, C 여러분들 같이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cake with a fork와 스푼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A와 B는 엄연히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요. C번이 이제 뭐가 된다? 위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략으로서는 당신이 광고하고자 하는 그 물건 이외에 그 물건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심적인 시뮬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또 다른 사물을 같이 넣어서 광고를 해라가 이제 이 글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는 우리가 아직 문제풀이를 안 했어요.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보이냐면 또한이 나옵니다. 또한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효과가 있어 라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효과를 두게 되냐면 소매 환경에 있는 선반 진열 디자인에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뒤의 내용도 사실은 유추가 가능하죠. 이것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자면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글의 주제 또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아니다. 맞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1번은 탈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1번 뒤에 봤더니 그들은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2번도 자동적으로 탈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하고 3번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기서는 그렇죠. 또 다른 데 적용이 된다. 그런데 그게 소매 환경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3번 뒤에 예시가 나오면서 커피숍이 나왔다. 맞죠? 그리고 뭐도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 디자인 나왔었는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나와줬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앞뒤 상황을 유추를 했더라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14강의 7번과 8번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다시피 선생님이 금요일 날에 블로그에다가 빈칸 문제 우리 4월달 모의고사 5개년 모음집을 올려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빈칸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은 빈칸 문제를 푸른 다음에 일요일 날에 특강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14강의 5번과 6번 지문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